파크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잠깐, 저 파크월드가 개발한 파이코인 실시간 시세 분석 사이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USD 가격과 원화 가격을 보기 좋게 표시해 두었습니다. 실시간 차트를 각 분봉으로 가독성 있게 볼 수 있습니다. AI 기술적 분석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신 분석도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으니 참고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최신 뉴스는 최신 소식을 수시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채팅도 지원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영상의 실시간 시세 분석 사이트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니콜라스는 지금 도대체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까? 지난 몇 년 동안 수많은 파이오니어들이 던진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프로젝트의 운명을 가르는 핵심 의문이었습니다. 메인넷 공개, 글로벌 거래소 상장, KYC와 KYB 절차, 끊임없이 이어진 기술 업데이트들까지. 분명히 사건은 많았지만 정작 니콜라스가 최종적으로 어떤 세상을 만들려는지 그 속내는 쉽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2025년 2월 파이는 드디어 오픈 네트워크를 선언했고 동시에 글로벌 거래소 5곳에 상장되었습니다. 이 순간을 두고 많은 이들이 이제 파이도 다른 코인들과 똑같은 길을 걷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달 뒤 터져나온 소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1억 달러 규모의 파이벤처스 출범. 겉으로 보면 단순한 투자 펀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훨씬 깊었습니다. 니콜라스는 단기적 가격 펌핑에 의존하는 기존 크립토와 결을 달리했습니다. 그는 투기가 아닌 실사용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앱 하나, 서비스 하나라도 파이코인을 실제로 쓰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곧 파이의 진짜 가치를 증명하는 길이라고 본 겁니다. 이 선택은 굉장히 전략적입니다. 코어팀이 직접 모든 앱을 개발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대신 전 세계의 개발자, 창작자, 스타트업에게 무대를 열어주면 다양한 실험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죠. 게다가 파이에는 이미 6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와 방대한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이 규모는 다른 프로젝트가 수년간 마케팅을 해도 도달하기 어려운 자산입니다. 니콜라스는 바로 이 잠재적 실험군을 믿고 무대를 개방한 겁니다. 다시 말해, 파이는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창작자와 기업이 동시에 뛰어들 수 있는 거대한 인프라이자 글로벌 실험장으로 설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니콜라스가 이 무대에서 가장 먼저 불을 붙이려는 분야는 어디일까요? 니콜라스가 가장 먼저 주목한 무대는 바로 게임입니다. 단순한 오락을 넘어서 문화와 경제를 동시에 뒤흔들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죠. 게임 산업의 힘은 이미 여러 차례 입증되었습니다. 스타크래프트는 단순한 PC 게임이 아니라 아예 PC방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포켓몬고는 AR 기술을 전 세계 대중에게 체험시켰고, 로블록스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직접 게임을 만들고 경제 활동까지 경험하게 하면서 창작자 생태계를 열었습니다. 포트나이트는 아이템과 스킨 판매만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경제권을 만들었죠. 이처럼 게임 하나가 새로운 시장과 문화를 탄생시키는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블록체인에서도 이런 흐름은 확인됐습니다. 엑시 인피니티는 단순히 게임 속에서 토큰을 번다는 아이디어로 전 세계 수백만 명을 끌어모았습니다. 한때 필리핀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엑시로 번 토큰을 생활비로 쓰기도 했습니다. 물론 경제 균형을 잡지 못해 무너진 아쉬움은 있지만 게임이 블록체인 화폐의 순환을 폭발적으로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증명됐습니다. 여기에 파이는 완전히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엑시는 게임이 먼저 만들어지고 나중에 유저를 끌어모은 케이스라면 파이는 이미 6천만 명의 사용자가 준비된 상태에서 게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템 구매, P2P 거래, 보상 지급이 파이코인으로 이뤄진다고 상상해보세요. 단 하나의 킬러 앱이 등장하는 순간 파이는 거래소의 수치가 아닌
실제 경제에서 굴러가는 화폐로 자리 잡게 됩니다. 니콜라스가 게임을 최우선 카드로 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규제 장벽이 비교적 낮고 진입 장벽이 낮으며 파이 생태계의 결제 시스템을 가장 빠르고 직관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장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니콜라스가 그리고 있는 그림은 단순히 게임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훨씬 더 거대한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바로 AI와 블록체인의 결합입니다. 게임이 단기적으로 폭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면 니콜라스가 그 다음에 그리고 있는 그림은 훨씬 더 크고 장기적입니다. 바로 AI와 블록체인의 결합이죠. 2025년 8월 초 파이벤처스가 오픈마인드라는 오픈소스 AI 연구 그룹에 투자했다는 소식은 많은 파이오니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재미있는 앱이나 블록체인 유틸리티가 아니라 AI의 가치 창출과 그 분배 방식이라는 전혀 새로운 주제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AI가 만들어내는 부가가치는 엄청납니다. 글로벌 컨설팅 기관 PwC는 2030년까지 AI가 전 세계 GDP에 15조 달러 이상의 부가가치를 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문제는 이 가치가 특정 빅테크 기업에 집중된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생성형 AI 시장의 70% 이상이 몇몇 글로벌 기업에 의해 장악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죠. 니콜라스가 주목한 건 바로 이 불균형입니다. 그가 강조한 것은 단순합니다. AI가 만들어내는 가치는 모두가 함께 나눠야 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필요한 겁니다.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기록하고 거래를 투명하게 분배하는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니콜라스는 여기에 파일을 연결해 AI 생산물의 가치를 블록체인을 통해 분산 분배하는 구조를 실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철학은 2025년 파이투데이 행사에서 발표된 파이 앱 스튜디오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딩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AI와 블록체인을 접목한 앱을 만들 수 있는 도구. 이는 단순한 개발 툴이 아니라 일반 파이오니어도 창작자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결국 AI라는 거대한 생산 엔진을 모두가 공유하고 파이가 분배의 매개체가 되는 생태계를 꿈꾸는 것이죠. 정리하면 게임은 파이코인의 실사용을 가장 빨리 입증하는 점화 장치라면 AI와 블록체인의 결합은 파이를 장기적으로 글로벌 사회 인프라로 자리 잡게 할 엔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대한 비전을 실현하려면 단순히 철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돌아가는 앱이 등장하고 수많은 실험이 일어나야만 하죠. 그 실행 무대가 바로 해커톤 2025였습니다. 해커톤 2025는 단순한 경진대회가 아니었습니다. 오픈 네트워크가 열린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 해커톤은 니콜라스가 어떤 방식으로 생태계를 키우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총 상금 규모는 무려 16만 파이. 외부에서 보면 그저 수치일 뿐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디어에 머무르지 말고 실제로 돌아가는 앱을 만들어 달라. 주제는 특정 영역으로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게임, 상거래, 소셜, 교육, AI 툴까지 어떤 분야든 가능합니다. 단 하나의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파일을 실제로 쓰게 만들 수 있느냐. 여기서 핵심은 생태계의 구조였습니다. 참가자들은 파이 앱 스튜디오, 파이OS, 브레인스톰 앱 같은 도구를 활용해 아이디어를 빠르게 현실화할 수 있으며 커뮤니티는 바로 피드백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실사용, 피드백, 개선이라는 순환 사이클이 네트워크 안에서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모델입니다. 기존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주로 코드와 백서에 머물렀던 것과는 확실히 달랐죠. 이 과정을 통해 단 하나의 앱이 성공만 해도 6천만 명의 파이오니어가 곧바로 사용자로 전환될 수 있는 잠재력이 생깁니다. 니콜라스는 여기서 탑다운 플러스 바텀업 투트랙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벤처스를 통해 대규모 스타트업과 프로젝트를 잡아내고 해커톤으로 풀뿌리 창작자들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두 흐름이 동시에 움직이면 파이 생태계는 위에서 아래까지 고르게 확장될 수 있죠.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앱이 쏟아져 나와도 정작 사람들이 메인넷 지갑을 갖고 참여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니콜라스는 또 하나의 퍼즐을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메인넷 월렛 활성화와 올램프 확장입니다. 니콜라스가 2025년 들어 연달아 내놓은 월렛과 올램프 업데이트는 단순한 기술 개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참여 문턱을 허무는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과거에는 파이 메인넷에서 활동하려면 KYC를 통과하고 마이그레이션까지 마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수많은 파이오니어들에게 높은 장벽으로 작용했습니다. 니콜라스는 이를 바꾸었습니다. 이제는 임시 KYC 상태를 포함해 수백만 명이 곧바로 메인넷 지갑을 개설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단순히 편의 기능이 아니라 생태계의 즉시 참여 인구를 수백만 명 단위로 늘린 결정적인 변화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벤사 같은 외부 올램프가 파이 월렛에 통합됐습니다. 이것은 파이 내부 유저만을 위한 온보딩에서 벗어나 비파이 사용자도 손쉽게 파이 생태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즉, 기존 파이오니어뿐 아니라 일반 사용자들도 파이 기반 앱을 쓰고 상거래에 참여하고 디지털 도메인 경매 같은 서비스에 직접 뛰어들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와 비교해도 이 전략은 차별적입니다. 수많은 프로젝트가 지갑 설치와 온보딩 과정에서 신규 사용자를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파이는 누구나 쉽게 들어오고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접근성 확대가 있어야 앞서 이야기한 게임이든 AI든 진짜로 작동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퍼즐은 거의 다 맞춰졌습니다. 플랫폼은 열렸고 자본은 투입되었으며 개발자와 사용자 모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습니다. 남은 것은 단 하나, 이 모든 것을 폭발적으로 확산시킬 킬러 앱의 등장입니다. 그렇다면 니콜라스는 어떤 타이밍에 이 카드를 꺼낼까요? 바로 그의 전략적 설계 철학이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니콜라스는 단순한 개발자가 아니라 타이밍을 설계하는 전략가에 가깝습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지난 여정을 돌이켜보면 이 점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메인넷 공개 시점, 글로벌 거래소 동시 상장, 파이벤처스 출범, AI와의 결합 발표, 해커톤 개최, 그리고 지갑과 올램프 확장까지. 이 모든 사건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치밀하게 맞물려 있었습니다. 니콜라스는 늘 두 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첫째, 기술적으로 준비가 되었는가? 둘째, 커뮤니티가 그 변화를 받아들일 만큼 성숙했는가? 이 두 조건이 충족될 때만 다음 단계를 공개하는 겁니다. 그래프의 굴곡은 거칠었지만 니콜라스의 행보는 일관됐습니다. 그는 가격이 아니라 실제 사용성과 생태계 성숙도를 기준으로 다음 단계를 열어왔습니다. 많은 프로젝트가 단기 펌핑에만 집중하다가 무너졌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파이는 아직까지도 거품보다는 실험으로, 투기보다는 실사용으로 인식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니콜라스가 그리고 있는 최종 그림은 분명합니다. 게임을 통해 파이가 실제로 쓰일 수 있다는 첫 증거를 보여주고 AI와 블록체인의 결합으로 장기적인 분배 모델을 제시하며 벤처스와 해커톤을 통해 창작자 생태계를 키우고 지갑과 올램프 확장으로 접근성을 확보한 뒤 마침내 실물 결제 화폐로 나아가는 로드맵입니다. 게임은 종착지가 아니라 출발점일 뿐입니다. 그 뒤에는 이커머스, 오프라인 매장,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로 확장되는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코인의 성장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블록체인 실험이 서서히 현실화되는 과정입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바로 킬러 앱의 탄생과 그것이 만들어낼 폭발적 확산을 직접 목격하는 일입니다. 파이오니어라면 누구나 지금 그 시작의 증인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여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니콜라스가 그려온 그림은 단순히 하나의 코인을 시장에 올려놓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파이를 투기 자산이 아니라 생활 속 화폐, 더 나아가 글로벌 사회 인프라로 자리매김시키려는 장기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이미 다져져 있습니다. 파이의 여정은 4가지 중요한 축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죠. 첫째, 게임 킬러 앱은 파이의 결제 기능을 가장 빠르게 증명할 점화 장치가 될 것입니다. 둘째, AI와 블록체인의 결합은 파이가 단순한 결제를 넘어 미래 경제에서 공정한 분배 모델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벤처스와 해커톤은 위로부터 자본을, 아래로부터 창작을 끌어올리며 생태계의 균형 잡힌 성장을 설계합니다. 마지막으로 월렛과 올램프 확장은 누구나 쉽게 들어오고 누구나 쓸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니콜라스는 한치의 조급함도 없이 타이밍을 설계해 왔습니다. 기술과 커뮤니티가 준비될 때마다 다음 단계를 공개했고 그 결과 파이는 아직까지도 진짜라는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킬러 앱이 등장하면 파이는 단순한 거래소 자산이 아니라 실제 경제에서 굴러가는 화폐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 순간은 파이 생태계 내부에서만 그치지 않고 전자상거래, 오프라인 상점, 나아가 글로벌 결제 시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목격하는 것은 코인의 가격이 오르내리는 단순한 그래프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블록체인 실험의 증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파이오니어 여러분, 이 과정을 긴 호흡으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킬러 앱의 탄생은 단지 시작일 뿐이고 파이가 실물 결제 화폐로 완성되는 여정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